연두요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거 바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대조되니까 요 시는 뭐가 중요해? 대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떨리는 손으로 풀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놓고 있는 동안에도 자, 화자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떨리는 손으로 풀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떨리는 손, 그 다음에 풀죽은 김밥, 입에 쑤셔놓고 있는 동안, 요런 말들은 하나같이 뭔가 힘이 넘치거나 파이팅하는 장면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즉 화자의 무기력한 상태, 요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 현재 화자는 그런데 기차는 여름 들판 보니까 어때요? 상큼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 되는데 실제로 눈에 밀어넣은 것은 아니고요. 내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화자의 현재 위치는 어디다? 기차 안이다. 그리고 화자는 기차 안에서 어디를 바라본다? 차창을 통해서 여름 들판을 바라본다. 그랬더니 여름 들판에는 뭐가 있어요? 연두빛 벼들이 있습니다. 맞죠?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눈동자를 찌릅니다. 눈동자를 찔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연두빛 벼들이 눈에 강한 인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있는 것들은 다 뭡니까? 생명력을 말하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왜 저리도 푸른가? 자, 뭐더라? 연두빛 벼들과 들판과 연두빛 벼들은 푸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푸른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와 어떻게 됩니까? 대조됩니다. 맞죠? 이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뭐다? 화자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맞죠?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고요. 저록은 동색이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생각된다. 여겨진다. 연두다. 맞죠? 거기에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맞죠? 하지만 아직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렁거림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뭔가 생명력을 말한다. 맞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것 같더라. 저 순연한 벼포기들요. 벼포기들 색깔 무슨 색깔? 연두빛 벼포기입니다. 왜? 아직 가을이 아니니까요. 가을이 되면 누렇게 있겠죠. 그런데 내 안은 자, 요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누구다? 화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저것과 대조되는 뭐라고? 내 안은 자, 뭐다? 왜 이리 뭐라고? 어두운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된다? 대조됩니다. 벼포기들과 내 안은 이렇게 대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서 나를 빛바르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를 거라고 중얼거리면서 자, 나를 빛바르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이면 햇빛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밝은 색깔을 가지고 있죠? 자, 햇빛이라고 하면 밝음인데 이 밝음은 밝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두움이죠. 그러면 어두움의 반대말인 햇빛이지만 하지만 결국 이 햇빛 또한 언젠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빛바랄 것이다. 햇빛이 빛바르면 나는 언제나 대조되진 않습니다.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감정이 몸에 들기 위한 최소한이라도 되는 듯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가 괴네요. 연두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 자, 여기서 연두라고 하는 것의 원관념은 바로 뭐다? 이 연두는 눈물을 말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렇게 눈물을 말하는 것은 이거는 눈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연두는 눈물이지만 눈물이 무슨 색깔이다? 연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왈칵 나는 어떻게 됩니까? 즙처럼 괴는 연두빛 눈물이기 때문에 생명력입니다. 그래 저 밑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저 빛은 무슨 빛? 연두빛에 나도 보다 두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두고 온 것은 내가 두고 온 것은 바로 뭡니까?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이 두고 온 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러면서 기차는 뭐라고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우리가 빨리 보게 되면 화자는 바로 뭐라고? 지금 현재 계절은 여름. 그런데 여름에 자연들은 어떻다? 굉장히 생명력이 넘쳐. 그런데 나는 그와 대조되게 뭐더라?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이야.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서 나는 창밖에 있는 저 연두빛을 바라보면서 뭘 느낀다? 강한 생명력을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느끼고 확인하면서 나는 뭘 깨달아가요? 네, 그러면서 나는 저 생명력을 보면서 나는 쟤들은 저렇게 생명력이 넘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할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뭐예요?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냥 우울해지기만 하면서 끝났으면 이 시가 찌질이로 끝났을 텐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괴입니다. 근데 그 눈물의 색깔은 바로 무슨 색깔이다? 연두빛이다. 그러면서 나는 깨닫습니다. 그래, 나도 나에게도 보다 생명력과 활기가 있었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과 활기를 나는 다시 한번 어떻게 봐야 돼? 일깨워 봐야 되겠다, 맞죠? 그래서 그 생명력을 다시 한번 발견한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죠. 즉, 다시 생명력을 되찾으면서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의민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네, 유의민이라고 하는 건 일제강점기 때 먹고 살기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국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네, 타국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말하고 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는 제목이 남신의주에 있는 유동에 있는 박시봉의 집에서 보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부터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목은 바로 뭐다? 편지 발신인의 주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 형식입니다. 그러면 편지 발신인의 주소 형식으로 이렇게 지은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편지 발신인의 주소 형식으로 지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자신의 근황을 밝힌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근황을 밝히고 고백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알겠죠? 이 제목을 이렇게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바로 자신의 근황을 밝히고 그 다음 뭐더라? 네, 그 다음에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맞죠? 네. 그리고 얘는 지금 어디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아니라 저 중국어로 유이민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어떻게 됐어요? 아내도 없고 왜 아내가 없습니까? 유이민 생활을 하니까. 그 다음 또 뭐더라?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이거를 갖다 굳이 이렇게 3번이나 줄줄 길게 뭐 하고 있습니까?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화자의 뭐더라? 처지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이러한 화자의 처지 끝에서 나는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입니다. 쓸쓸한 거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맞죠? 자, 거리도 쓸쓸한데요. 여기서 뭐더라? 바로 날도 적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더욱 세게 붑니다. 추위는 점점 더해 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모조리 다 좋다, 안 좋다?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표현이 바로 쓸쓸합니다. 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자의 정서 표현이 계속 어떻게 돼요? 바뀌어 나갑니다. 그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런 정서에서 이런 정서, 저런 정서로 정서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 네, 나는 어느 이 목수의 집에 오러 봅니다. 박시봉입니다. 집에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진을 붙였다. 진을 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새빵살이를 시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자, 그렇게 나는 박시봉의 집에서 새빵살이를 시작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이리하여 나는 박시봉의 집에서 승내나는 춥고 누긋한 밤. 이거는 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화자는 뭘 하고 있더라? 유인인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라는 뭐다?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해.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말은 네, 나 한 명도 부담스러워. 나 한 명 먹고 살기도 힘든 거야. 나 자신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롱배기에 북덕거리를 관계하면 이것을 한번 손을 째면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씁니다.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네, 머리에 손깍지 베기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지내는 화자의 행동입니다. 왜? 한마디로 뜻없이 그냥 엉뚱한 낙서나 해댔다가 그 다음에 자리에 누워서 손깍지 베개 이렇게 하고 뒹굴하고 있다가 이런 짓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자, 아까 화자는 현재 쓸쓸한 상황 맞아요? 그러다가 화자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데 나는 나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과 이런 것들을 되새김질해 봅니다. 자,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해 본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슬픈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스스로 뭐 하고 있다? 성찰해 보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슬픔과 어리석음을 성찰해 보기 시작했다. 되새김질해 봅니다.
다시 내용 말하면 화자는 뭐다? 유이민이기 때문에 고국을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타향에 왔습니다. 고국을 버리고 타향에 온 상황에서 굉장히 쓸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살고 있다?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던 화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새겨봤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 가슴이 꽉 메웁니다. 뭡니까? 내 삶이 너무 답답해요. 답답함 맞죠? 저 보세요. 뜨거운 것이 핑계요. 이 뜨거운 것은 뭡니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왜 납니까? 슬픕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답답합니다. 슬픕니다. 그 다음에 확 끝나치고 또 부끄러워. 자, 답답하다, 슬프다, 부끄럽다. 맞아요? 답답하고 슬프고 부끄러움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결국 이렇게 성찰을 해본 결과가 어떻더라? 내 삶이 너무도 답답합니다. 내 삶이 너무도 슬픕니다. 내 삶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론은 죽음에 대한 충동을 느낍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 뒤에 장면도 있죠. 현재까지 상황 이해하셨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뒤지는 게 답이다. 맞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항상 시에서 이런 말들 나오면 중요하다. 맞죠? 그러나 나오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오면 언제나 중요합니다. 왜? 시상의 전환이자 반전이 일어났다. 맞죠? 나는 잠시 뒤에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위를 바라보는데 허영 문창을 바라보는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맞죠? 쳐다봤더니 이때 나는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쉽다, 힘들다?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힘들죠? 이것들보다 이것이 바로 뭐죠? 내 뜻과 힘입니다. 내 뜻과 힘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이것들보다 뭐가 있어요?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습니다. 더 크고 높은 것이니까 당연히 녹색이죠. H지. 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나는 내 뜻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알고 보니까 무엇으로 살아가더라? 내 운명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나는 그 운명의 이끌림에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다? 나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립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운명을 깨달으면 좀 괴로울 텐데 얘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뭐더라? 운명적 존재, 운명론적 사고가, 운명론적 태도 되겠죠? 자, 운명론적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내 삶이 내 맘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 때문입니까? 내 삶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 날이 지납니다. 며칠이 지났고요.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과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은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라앉아 안정이 된 겁니다. 그럼 현재까지 볼까요? 나는 유의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맞죠? 그 상황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맞죠? 그러다가 나는 어떻게 합니까?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새겨보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랬더니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게 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뭘 깨달았습니까? 운명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맞죠? 그 운명의 존재를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나의 마음은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감정이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는 외로워집니다. 계속 점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맞죠? 나주소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밤에 쌀랑쌀랑 쌀눈이 와서 뭘 치더라? 창문을 칩니다. 자, 밖은 추워 안 추워? 춥습니다. 이런 저녁에는 하루를 더욱 다가끼면 무릎을 꿇어보는데 이 무릎을 꿇어보는 것에 대해서 굴복하는 거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본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네, 여기서는 반성적 자세를 말하는 거고요. 뭔가 반성적 자세 플러스 뭐더라? 뭔가를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에게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다 맞죠? 네,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해보면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 장면은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뭔가를 떠올립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 순서가 아니라 설명 순서로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현재까지 나는 아까 죽으려고 하다가 운명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 마음이 차분해져. 마음은 차분해졌지만 외로움. 이 외로움을 견디기는 쉬워 힘들어? 그거 흘리는 만큼 피를 흘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화자는 이 외로움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떠올립니다. 뭘 떠올립니까? 어느 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보는 소리입니다. 여기엔 뭐가 있습니까? 바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위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바위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한 그루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왜요? 한 그루에 나무가 있고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언제야? 겨울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어두워 안 어두워?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뭐가 내려?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면은 아주 쓸쓸해 안 쓸쓸해? 네. 눈이 내리는 상황이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뭔가 쓸쓸하겠다, 맞죠? 이렇게 눈이 내리는 상황에 쓸쓸함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나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도 굽히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그게 갈매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걸 실어보게 되면 나는 무릎을 꿇어보면서 지금부터 이제 생각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어느 먼 산이 있죠? 먼 산 뒷옆에 바위가 있죠? 바위 옆에 따로 누가 서 있습니까? 외롭게 서 있죠? 외롭게 서 있으면서 어두워오고 있죠? 어두우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습니다. 거기서 하이양이 눈이 내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이양이 눈을 막고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쌀랑쌀랑 소리도 나면서도 눈을 막고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굳고 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누구나? 그게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나는 생각을 왜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매나무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지만 여기서 마지막까지 무엇을 떠올리겠다? 갈매나무를 떠올리겠다. 갈매나무를 떠올리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갈매나무처럼 굳고 정하게 살아가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매나무는 화자가 살고 있는 이 힘겨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남친의 유독 막시공왕은 제가 읽은 것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화자는 초반에 보면은 유의민 생활을 시작해서 가족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예. 자, 그런 삶을 살고 있던 화자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더라? 그러다가 박시공의 집에서 이제 새빵살이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봤더니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부끄러워가지고 죽는 게 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기보다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운명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무관하게 창밖에서 계속 눈이 내리고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나는 뭘 떠올린다?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내 삶을 이겨내겠다라고 의지를 가지면서 끝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질문? 없죠? 그럼 끝.